영화 한 편을 봤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습니다. USB 하나를 친구에게 건넸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청년이 단지 외국 영화를 보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사회주의 행위. 그가 한 일은 단지 USB에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그곳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공개, 처형 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북한 체제의 실체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한 지역에서 20대 청년이 공개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죄는 해외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USB 메모리에 담긴 외국 영상물을 여러 차례 시청했으며 친구들에게도 이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자본주의 사상을 전파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청년을 반사회주의 행위자로 낙인 찍고 다른 주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처형 현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USB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벌금이나 노동 단련형 정도로 끝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공포를 어떻게 주민 통제에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에서 외국 영상물 시청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면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은 물론이고 심지어 몇 초짜리 외국 영상 클립조차도 사상 오염물로 분류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콘텐츠가 주민들의 사상을 부패시키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려는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USB나 SD 카드를 통해 외국 콘텐츠를 접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욕구와 통제 사이의 충돌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한 청년의 순수한 호기심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시스템에 의해 짓밟힌 것입니다. 이번 공개 처형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북한 전역에서 사상 통제와 관련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국적으로 비사회주의 검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외국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사상 침투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와 처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북한 당국은 109 상무라고 불리는 특별 단속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시에 가정집을 방문해 전자기기를 검사하고 USB나 SD카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합니다. 만약 외국 콘텐츠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속 대상이 시청자뿐만 아니라 유포자, 그리고 심지어 방조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 영상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북한 사회 전체를 서로 감시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아이들이 무슨 영상을 보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심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다가는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웃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모르니까요. 이런 공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외국 영상물을 보고 싶어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혼자만 조용히 보거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만 보여줍니다. 심지어 USB를 숨기기 위해 벽 속이나 땅 속에 구멍을 파서 감추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외국 문화를 차단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의 존재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주민은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먹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입해온 남한은 지옥이고 북한이 낙원이라는 선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외국 문화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과 실제로 보는 것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런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처벌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을 공개 처형함으로써 수백만 명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너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통치가 과연 효과적일까요? 역사는 아무리 강력한 통제도 결국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 세계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콘텐츠를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중국을 통해 USB나 SD카드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이런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USB 하나에 수십 편의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담겨서 거래됩니다. 가격은 북한 돈으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다양하죠. 위험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 든 세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나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했고 국가 배급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에게 체제에 대한 환상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이들은 장마당에서 자라났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중국 상품이 거래되고 외국 정보가 은밀히 교환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에 대해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특히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한 주민들은 드라마를 통해 남한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애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런 장면들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한 탈북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죠. 그게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바로 이런 현상을 두려워합니다. 외국 문화가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지될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외부 세계를 엿보려 합니다. 물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번에 처형당한 청년처럼 단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외부 세계와 연결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높은 벽을 쌓고 아무리 엄격하게 통제해도 정보는 스며들고 사람들의 의식은 변화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공포로 주민들을 억누르려 해도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 갈망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 처형 사건을 단순한 범죄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랜 기간 공포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개 처형이나 극단적 처벌의 빈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김정은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권력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정권을 직접 건설하거나 강화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권력층과 주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강경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고위 인사들을 숙청하고 심지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태까지 처형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조치들은 나를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년을 공개 처형하는 것은 그 청년을 처벌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주민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공포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 처형을 목격한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웃을 감시하고 자녀를 통제하며 스스로 검열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역사를 보면 공포에만 의존하는 정권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포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복종시킬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불만과 저항심만 키울 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정권이 공개 처형을 활용하는 시점입니다. 대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이런 극단적 처벌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내적 불만이 높아질 때 공포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을 보면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고 특히 외국 정보에 노출된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극단적 처벌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복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외국 문화를 차단하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체제가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 있는 정권이라면 주민들이 외국 영화 몇 편 보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개 처형 사건은 북한 정권의 공포 정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정권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도 드러냅니다. 오달락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마이너스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사상, 통제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단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사람이 처형당하는 곳.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바로 자유를 꿈꾸는 북한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처형당한 청년은 죽었지만 그가 품었던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그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여전히 그 호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처벌로 위협해도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외국 정보를 접하고 서로에게 전달하며 조금씩 세상의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속아 살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정권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주민들이 깨어나는 것,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것. 아무리 공개 처형으로 위협해도 이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극심한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독재 정권도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소련이 붕괴한 것도 모두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이 점차 확산되어 결국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북한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USB 하나, 영화 한 편이 그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독재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북한 변화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제 라디오 방송, 전단지, USB 유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형당한 청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세상을 알고 싶었던, 자유를 꿈꿨던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곳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유를 향한 그들의 갈망을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 영상물을 본 사람들, 장마당에서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 중국을 오가며 외부 세계를 목격한 사람들.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의식은 되돌릴 수 없이 변화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막으려 필사적입니다. 공개 처형도 강화된 단속도 모두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새고 있습니다. 댐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댐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 뒤일 수도 10년 뒤일 수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자유와 인권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북한도 결국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의 의지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북한 정권이 공포로 주민들을 누르려 할수록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공개 처형 사건을 통해 그곳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 호기심이 범죄가 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곳. 그것이 2025년 현재 북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희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찾으려 하고 조금씩이나마 외부 세계와 연결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현실을, 그곳 사람들의 고통을,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